안녕하세요. 저는 잠시 결혼을 미뤄두고 제 사업에 열중하고 있는 33살 여자입니다. 동탄 신도시 준공난지 3년 된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그만두고 제 일을 하고 싶어서 선택한 길입니다. 부모님 찬스를 쓰긴 했지만 나오는 매출에서 일부를 용돈으로 드리며 차차 갚아나가고 있긴 합니다. 부모님 찬스가 뭐였는지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파혼한 건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 딱 제 나이 30이 되던 해였습니다. 원래 결혼을 일찍 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었는데 이상하게 나이 앞자리 숫자가 바뀌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때는 주변에서 나이가 계란 한 판이라는 우스갯소리를 자주 듣기도 했고 30이라는 나이가 왠지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침 주변 친구들도 하나둘씩 가정을 꾸리고 있었고요. 물론 아직 미혼인 친구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30을 넘기지 않고 날짜를 많이들 잡더라고요. 명절 때는 저한테도 슬슬 결혼 압박이 들어오기도 했고 저희 부모님은 사귀던 남자친구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얼른 결혼하길 바라셨고요. 확실히 20대 때와는 결혼에 대한 압박을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겠구나 하던 시기였습니다. 요즘 딸 가진 부모님들은 딸이 시집 일찍 가는 거 바라지 않았다는데 저희 부모님은 좀 다르셨어요. 두 분 사이가 좋아서 그런 건지 저한테 30 넘지 말고 결혼하라는 말을 늘 하셨습니다. 특히 결혼 재촉하시며 저희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이랬어요. 어차피 결혼이라는 게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는 거야. 기왕에 남자친구도 있는데 굳이 데이트하면서 돈 쓰고 다니지 말고 빨리 결혼해서 자리 잡아라. 애도 빨리 낳는 게 여자 몸에도 좋은 거야. 나는 빨리 해도 상관없는데 남자친구가 일단 시험에 붙어야지. 지금은 결혼할 돈이 없어서 엄마. 돈이야 좀 더 여유로운 쪽에서 보태주면 되는 거야. 너희들이 좋다고만 하면 그거 못 보태주겠니? 네가 모아놓는 것도 있고 네가 원하면 전세 정도는 우리가 얻어줄 수도 있어. 저희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제가 일찍 결혼하기 바랬던 분이십니다. 동갑내기인 남자친구와는 짧게 교제한 건 아니에요. 3년 정도 사귀었는데 그 친구는 원래 3교대로 생산직 공장 다니다가 큰맘 먹고 공무원 준비하겠다며 직장 때려치우고 공부하던 사람입니다. 회사에서 미래가 안 보인다면서 잘릴 걱정 없는 안정적인 직장을 얻겠다고 선택한 일이었어요. 하필 저랑 직장 관두는 시기가 비슷했는데 남자친구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했고 저는 자영업을 시작한 거죠. 사실 시험 준비하는 남자친구와 연애하는 거 쉽지는 않았습니다. 만나는 빈도가 적은 것도 그렇지만 데이트 비용도 아끼느라 남자친구보다 제가 더 돈을 많이 썼던 것 같네요. 제가 가끔 용돈을 주기도 했고요. 남자친구는 그럴 때마다 저한테 고마움을 표현하지만 그때는 제가 좋아한 일이었고 남자친구도 제가 서포트 해주는 걸 은근히 고마워했습니다. 매번 너한테 도움받아서 너무 고마워. 어쩌지? 합격하고 나면 너한테 제일 먼저 다 갚아줄게. 어우, 말만 들어도 기쁘네.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한 번에 붙기나 해. 나는 그거만 만족이야. 내가 여자친구는 정말 잘 뒀나 보다. 시험 합격하면 진짜 너한테 잘할게. 그때까지 조금만 더 참아줘. 저한테 고마워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했고 남자친구 역시 늦은 나이에 시험 본다는 것에 대한 절박함이 있었기에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 와서 말이지만 남자친구가 좀 푼수 같은 면이 있어 그렇지 사람은 착했어요. 그래도 똑똑한 사람이라 다행히 시험 준비한 지 1년 만에 지방직에 합격하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저도 남자친구와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어서 밥벌이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고 남자친구도 당당히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후에는 양가 부모님께 결혼 허락 받는 건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따져 조건만 보자면 제 쪽이 더 나은 상황이라 생각했어요. 저는 결혼 비용으로 8천만 원가량의 돈을 모아놓은 상태였고
남자친구는 공부할 때 돈을 쓰느라 돈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직장 관두기 전에 청년 임대주택을 분양받아 입주해 살고 있어서 결혼 후에도 거기에 거주할 계획이었죠. 그것 말고는 결혼 준비가 딱히 되어 있다고 할 수 없어서 남자친구는 결혼이 급하지 않아 보였지만 동갑이었던 제 쪽이 조금 더 결혼에 대해 조바심을 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 쪽이 결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걸 알면서도 부모님께 인사도 빨리 드리자고 했고요. 그런데 설마 남자친구 쪽에서 저를 탐탁치 않게 생각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면 서로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거 양가 부모님들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3년 가까이 그 사람과 사귀면서 남자친구 부모님과 아예 모른 사이로 지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비시모와 자주 연락하면서 친하게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결혼할 사이니 명절이나 생신 정도는 선물 보내는 정도로 챙겼어요. 남자친구가 연락할 때 전화 바꿔서 인사드리는 정도였습니다. 사실은 완전 연애 초반에 아무 생각 없이 부모님 생신 인사드릴 겸 남자친구 부모님 집에 놀러 갔다가 어머니 말에 상처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상처받은 이후로 결혼할 때까지는 자주 드나들지 말자고 결심했었고 특별한 날 연락만 드렸던 것 같아요. 아무튼 어떤 상황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예비시모가 저를 처음 보고서 외모를 가지고 상처 주는 말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아직도 저를 보고 예비시모가 했던 말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기억이 납니다. 우리 아들이 훤칠해서 며느리도 키가 좀 컸으면 했는데 작은 여자랑 사귈 줄은 몰랐네. 너는 좋겠다 얘. 우리 아들처럼 잘생기고 키 큰 사람이 네 인물에는 만나기 힘들 텐데 어쩜 남자 보는 눈은 있어갖고 우리 아들 같은 남자를 딱 잡았니? 정말 딱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남자친구 엄마 말 듣고 뭐라고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웃기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게 한마디 더 하시는 말에 상처를 정말 크게 받았습니다. 결혼이야 뭐 식장 들어가 봐야 아는 거니까. 너희들이 죽고 못 살아도 어찌 될지 모르는 거지. 나는 그래도 이세를 생각해서 키도 크고 피부도 하얀 며느리 보고 싶은데. 그 말까지 듣고 나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울컥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 남자친구와 교제 초기였고 결혼하겠다고 인사 간 것도 아닌데 그런 말 듣고 있는데 너무 서러웠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봐야 한다는 핑계 대고 거의 뛰쳐나오다시피 하며 남자친구 집을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때 남자친구에게 듣기로는 저보고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간다며 버릇이 없어 보인다고 한 소리 했다고 듣긴 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요. 예비시모한테 저딴 말 듣고도 남자친구와 결혼한답시고 준비한 제가 바보 같긴 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예비시모 말 듣고 그저 아들 가진 엄마가 며느리 욕심내는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도 첫 만남의 기억은 나름 상처였기에 상처를 받고 와서 그 후에 따로 연락드리긴 조금 껄끄러웠습니다. 저도 마음 상한다고 뛰쳐나와 실수한 것도 있었고요. 그래도 그 다음에 종종 남자친구 통해서 선물 챙겨보낼 때는 웃으시면서 전화 받고 고맙다 하시길래 다 풀리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명절에 선물만 보낸 적이 있었는데요. 원래는 인사드리러 안 가는 대신 전화만 드리려고 했는데 그날 저희 집 명절 준비를 챙기느라 이래저래 전화를 미리 못 드렸었어요. 그러다가 명절 지나고 나서 남자친구를 만났더니 저한테 자기 엄마한테 전화 한 통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예비시모에게 전화했는데요. 제가 거는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 전화로 걸었더니 받으시길래 바꿔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전화는 피하셨던 거죠. 그런데 대뜸 저보고 다짜고짜 왜 연락을 이제 했냐고 훈계를 하시는 겁니다. 너는 연락을 할 거면 진작 했어야지 왜 이제 와서 해? 선물 하나만 딸랑 보내놓으면 다인 거니. 어른한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러시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꼬종을 들으니까 저도 잘못했다는 말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아, 죄송해요 어머니.
일찍 전화드리려고 했는데 엄마 일 도와주느라 이래저래 시간이 지나버려서 전화를 못 드렸어요. 네 엄마 소중한 거 알면 네 남자친구 엄마도 소중한 거 알아야지. 우리 아들은 너희 집도 자주 가고 네 엄마 잘 챙긴다는데 너는 아니잖아. 그럼 네가 알아서 잘해야지.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애가, 어? 지들 서로 좋다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지켜본다마는. 너 앞으로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두고 볼 거야. 알겠어. 이렇게 얘기하셨고 저는 네 죄송해요만 무한 반복했었죠. 그때가 남자친구가 시험 준비하고 있을 때였는데 저희 엄마가 남자친구를 따로 챙겨주는 일이 많았거든요. 남자친구 엄마는 그걸 자기 아들이 아직 결혼도 안 한 여자친구 엄마만 챙긴다고 생각하시는 듯 했습니다. 명절 태바람부터 내 아들이 네 엄마 먼저 챙기니까 내가 기분이 안 좋구나. 이런 말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사실 무방비 상태에서 예비 시모에게 그런 안 좋은 말 듣고 남자친구와 다퉜습니다. 남자친구 말로는 어머니가 섭섭해서 그러셨답니다. 결혼 얘기 오가는 사이인데 명절 같은 날 선물만 딸랑 보내놓고 전화 또 안 하는 게 섭섭하셨다고요. 저는 그럼 그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시지 우리 엄마는 왜 거들먹거리시고 두고 볼 거라는 엄포의 말은 무섭게 왜 하셨냐니까. 남자친구도 제 말에는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 일 이후로 웬만하면 남자친구 부모님과 만나는 일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실 남자친구가 따로 나와 살면서 공부하느라 끼니 챙기는 게 쉽지 않았는데 남자 혼자 자취하는 거 안타깝다고 저희 엄마가 남자친구 불러다 반찬도 챙겨주고 일주일에 몇 번씩 밥 해 먹이셨습니다. 정작 남자친구 엄마는 아들이 나와 사는 2년 동안 한시간거리 살면서도 남자친구 반찬 한 번 챙겨다 준 적 없었어요. 저는 예비시모가 아들에 대한 집착 없는 분이라는 남자친구 말만 듣고 그 말만 믿은 제가 병신인 건 진작 알았지만 남자친구가 워낙 순하고 맹탕 같은 사람이라 참아왔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남자친구가 공무원 시험 합격하고 나서는 저를 대하는 게 확연히 달라지시더라고요. 특히 예비시모는 제가 직장에 다니는 줄만 알고 있다가 편의점에서 일한다는 걸 남자친구를 통해 듣고 나서는 남자친구에게 싫은 소리도 간혹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그걸 어찌 알았냐면요. 정식으로 남자친구 부모님한테 결혼하겠다고 인사드리러 가서 알았습니다. 남자친구가 근무지 첫 발령 받자마자 둘이 결혼하기로 결정한 후에 양가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갔을 때 일입니다. 저희 집은 먼저 결혼 허락을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비 시부모님만 만나 뵈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예비 시부모와 초면은 아니었지만 정식으로 인사드리는 자리이니 나름대로 단정하게 차려입고 선물까지 들고 갔는데 어머니께서 보자마자 대뜸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요. 직장생활 그만둔 지 얼마나 됐니? 나는 너 직장생활 얌전히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언제 그렇게 일을 벌인 거야? 갑자기 예비시모는 제가 직장 관둔 얘기를 먼저 물어보시더라고요.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최대한 고손히 대답했습니다. 네, 지금 2년 접어들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편의점 장사는 잘 되니? 라며 또다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물론 예상치 못한 질문이긴 했지만 저는 거짓없이 있는 그대로 대답했습니다. 주변 상권이 워낙 크고 경쟁업체가 많아서 매출이 아주 크지는 않아요. 그래도 처음보다 점점 나아지고 있고요. 사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월급보다 훨씬 많죠. 그런데 예비시모에 이어지는 말씀이 장사가 잘 안 되면 빨리 접고 회사 다니는 게 낫지 않겠니? 요즘 편의점이야 개나 소나 다 한다는데 망해가는 사람이 그렇게나 많다며? 사업하던 사람이 해도 망하는 일인데 경험도 얼마 없는 여자 혼자 운영하는 게 어디 쉽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마도 제가 직장을 다니는 줄만 알다가 결혼한다고 하니 남자친구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저는 남자친구 입장에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해하고 최대한 고솔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적자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요. 야간이랑 주간에 아르바이트생 돌려가면서 하니까 솔직히 그게 힘들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직장 다닐 때보다 더 재밌게 하고 있어요. 제 대답에 예비시모가 못마땅한 얼굴을 하면서 그래도 꼬박꼬박 월급 나오고 나중에 연금까지 나오는 공무원에 비하면 너무 불안한 직업 아니니? 사업이라는 게 언제 망할지도 모르고 네가 그걸 나이 들어서까지 할 수 있으리란 보장도 없잖아. 중간에 애라도 낳아봐라. 너 애 없고 편의점 가서 일할래? 우리 아들은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데 말이다. 성격도 좋고 인물도 훤칠하니 잘생겼지. 게다가 직장도 탄탄하니 정말 부족한 게 없다 이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더 뭐라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 말이 뭐겠어요? 자기 아들에 비해 제가 한참 모자라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말 듣고 솔직히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예전에 제 외모 가지고 기분 나쁜 말을 했던 것도 떠오르면서 결혼 승낙 받으러 온 자리에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기도 했고요. 아무튼 그날 분위기는 상당히 냉랭했습니다. 그러자 예비 시부께서 어허 이 사람아. 그게 지금 처음 인사 온 예비 며느리한테 할 말이야? 그만해. 가뜩이나 긴장되고 어려운 자리에 와서 힘들 텐데 다시 무슨 그런 말을 해? 그만하고 얼른 식사부터 하지. 그러자 예비 시모는 제 면전에다 대고 남자친구에게 눈까지 흘기며 이러셨습니다. 얘는 이제 막 평생 직장 얻었는데 인생 즐기면서 다른 여자도 좀 만나볼 것이지 뭘 결혼부터 하겠다고 설치니? 하시며 눈치를 주셨습니다. 그 말 듣고 남친이 한번 버럭하며 그만하라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아버님께서 중간에서 중재를 잘해주셔서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예비시모가 저를 탐탁치 않게 여긴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아무래도 제 직업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을 중시하는 분들이라 그런지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한다는 걸 못마땅히 하시는 듯 했습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안정적인 직장 놔두고 굳이 힘든 길을 택한 저의 선택이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지 오래고 시대가 변했는데 아직도 고리타분한 사고방식을 갖고 계시다니 답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남자친구를 전혀 반대하시지 않았거든요. 어쨌든 그날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식사 자리 내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시더군요.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게 돌처럼 느껴진 적은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더 서운하고 열받았던 건 그런 자리에서 남자친구조차 제 편을 적극적으로 들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속상해하자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더 열받았던 게 뭐였냐면요. 사실은 그 전에 너 인사하러 온다고 말했을 때부터 엄마가 너랑 꼭 결혼해야겠냐고 그러시더라고. 오래 사귄 거 뻔히 아시면서 그러지 마시라고 내가 엄마 설득한 거야. 너 보면 엄마도 마음에 들어 하실 줄 알았는데 엄마가 왜 저러시는지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눈치 없는 말을 하더군요. 당신 어머니는 내가 편의점에서 장사하는 게 마음에 안 드시는가 보네. 아니 그럴 거면 사귈 때부터 반대하실 것이지 그전에는 왜 가만 계신 거야? 그전에는 나도 직업 없이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말 하는 게 쉽지 않으셨겠지. 그리고 다 큰 아들이 여자 만나는 걸 왜 이래라 저래라 하시겠어? 그럼 지금은 아들이 공무원 됐으니 나는 눈에 안 차시는 건가 보네. 너는 우리 연애할 때 어머니한테 나에 대해 잘 얘기한 게 없나 봐. 우리 부모님한테는 죄송해서 말도 못하겠다. 그럼 애초에 자기 아들 만나는 거 싫다고 반대를 하시든가. 이제 와서 왜 그러시는지 저 역시 기분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차마 저희 부모님께는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예비시모는 남자친구에게 우리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물어보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의 식당 일 하신다는 말 듣고는 더 표정이 어두워지셨다고 하네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 어렸을 때부터 자영업을 하셨습니다. 동네에서 오래된 식당 운영하고 계세요.
지금은 남부럽지 않게 재산 늘리셨고 풍족하게 사시지만 그래도 식당을 손에서 놓지 않고 계시고요. 저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가게 일을 도우면서 컸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는 아예 학교 수업이 끝나면 곧장 가게로 달려가 저녁 늦게까지 일을 돕곤 했고요. 부모님께선 제가 공부보다 부모님 일을 돕고 다른 쪽에 관심이 많은 거에 늘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공부를 잘하길 바랬지만 저는 부모님의 공부 기대에는 부응하지 못했어요. 저는 돈 버는 일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성적 맞춰 겨우 간 거고 결국은 회사를 거쳐 사업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런데 예비 시모는 저희 부모님이 식당 일을 하시고 제가 장사를 한다는 걸 영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들어보니 자기네 집안은 공무원이나 교육자가 많은 집안인데 장사치인 집안하고 맺어지는 게 영 탐탁지 않아 한다는 말까지 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 남자친구도 어지간히 푸스대기 같은 것이 자기 엄마가 저와 우리 집안을 별로 결혼 상대자로 내게 하지 않는다는 걸 곧이곧대로 저한테 전달을 하더라고요.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실컷 제 속을 뒤집어 놓고 하는 말이 우리 엄마는 내가 하자는 대로 하실 거야. 니니 내가 우리 부모한테 잘만 해봐라.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이기겠어?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일이나 잘하자. 하지만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알 겁니다. 처음부터 환영받고 귀한 취급받는 며느리감이라도 결혼 준비하면서는 마음고생하는 일이 조금은 있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며느리감이라는 걸 결혼 전부터 안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한마디로 더럽습니다. 이런 결혼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다른 분들 말 들으면 그때 거기서 결혼 때려치우는 게 맞았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막상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걸 더 보다가 나중에 정신 차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끄럽지만 저도 그랬습니다. 그때 남자친구 부모님 인사하고 나서는 결혼에 대해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 상태로 상견례하면 부모님 모시고 가서 왠지 험한 꼴 보고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만 무시당하는 건 상관없는데 부모님 모시고 가서 험한 꼴 본다면 저도 그때는 못 참고 난장판으로 만들고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부모님께 손 안 벌리고 우리 힘으로 하려던 결혼인데 예비 시모는 바라는 게 많으신 건지 그냥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건지 영 결혼을 마땅찮게 생각하시는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런 마음과 예비 시모가 저를 못마땅히 하는 마음이 서로 닿았던 건지 얼마 후에 저를 따로 부르신 적이 있었습니다. 너희 결혼 문제로 기니 할 말이 있으니까 우리 아들한테는 말하지 말고 둘이서만 봤으면 한다. 내가 너희 일하는 가게 근처로 갈 테니까 잠깐 나올 수 있니? 네, 6시 넘어서 전화 주시면 나갈게요. 근처 카페에 들어가 계세요. 사람이 촉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분명 듣기 좋은 말을 하진 않을 거라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자리에 앉자 예비 시모가 단박에 먼저 말을 꺼내셨는데요. 미니야, 오늘 내 말 잘 들어라. 나도 생각 많이 하고 말하는 거야. 그냥 하는 소리 아니니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는 말거라. 너 그냥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 줄 수 없겠니? 나는 아무래도 우리 아들이 너랑 결혼하는 게 싫구나. 남자친구와 헤어져 달라는 말을 듣고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차분히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아, 저희 둘 사이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요. 어머니가 굳이 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이랬습니다. 내 말 똑똑히 들어 미니야. 이런 말 나니까 해주는 거야. 너 여자 나이 30이랑 남자 나이 30은 다른 거다. 너는 결혼이 급하겠지만
우리 아들은 이제 막 공택생활 시작해서 앞날이 창창한데 솔직한 말로 지금 장가 보내고 싶지 않아. 물론 네가 우리 아들 공부할 때 옆에서 많이 도와줬다는 건 알긴 한다. 하지만 그건 우리 집안에서 강요한 게 아니고 네가 자발적으로 좋아서 한 거 아니냐. 나는 우리 아들이 돈 없이 결혼하는 거 나는 원치 않아. 솔직한 말로 우리 아들 정도면 집이며 참여해오겠다는 여자도 분명히 있을 거야. 기왕이면 번듯한 집에 장가 보내고 싶은 게 사실이야. 예비시모 말 듣고 정말 불쾌했습니다. 나도 우리 집 귀한 딸인데 이렇게 무시당해 하나 싶어 화도 났고요. 솔직히 저를 따로 불러서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시길 우리 집안은 공직이나 교육자 집안 며느리를 봤으면 해. 근본 없는 장사치 집안하고는 엮이고 싶지 않은 게 솔직한 심정이다. 이런 말까지 들으니 그때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아무리 좋아도 평생 보고 살 가족이 저렇다면 결혼 안 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였지만 순순히 네 하고 물러나는 건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까지 싸잡아 장사치 집안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서는 할 말은 하고 끝내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비시모에게 되물었습니다. 장사치 집안이요? 어머니는 저희 부모님이랑 저를 딱 그렇게 생각하셨나 봐요. 어머니가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일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럼 아들은 어느 정도 며느리가 돼야 장가를 보낼 생각이신 건데요? 적어도 참 사는 사람은 아니었으면 하지. 부모라면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할 거다. 네 직업은 솔직히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집안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 너도 잘 알지 않니? 아, 네. 어머니는 한마디로 돈을 따박따박 잘 벌고 집안도 좋은 며느리감을 원하신다는 거네요. 뭐 월세 따박따박 받는 건물주 같은 그런 며느리도 좋아하시려나요? 그랬더니 그 상황에 어울리지 않게 얼굴에 미소를 띠시며 이러네요. 아휴, 직장이도 좋지만 건물주면 정말 땡큐지 뭐니. 하지만 우리 아들이 그런 능력은 없으니까 대신 안정적인 공무원이나 교사를 만났으면 하는 거고. 이제야 내 말뜻을 좀 이해하는구나. 네, 어머니. 무슨 말씀이신지 이제는 알겠어요. 어머니 말대로 해드리려고 저 마음 굳혔어요. 저 인사드릴 때 제 면전에다 대고 남자친구한테 인생 천천히 더 즐기지 무슨 결혼이냐면 눈치 주셨던 거 기억나시죠? 제가 어머니 아들한테 그 기회 돌려드릴게요. 어머니 가시고 나면 바로 헤어지자고 얘기하려고요. 결혼 얘긴 다른이 없었던 걸로 하고요. 그러자 예비시모는 그래. 잘 생각했다. 혹여나 네가 못 볼 꼴 보일까봐 오기 전에 걱정했는데 그래도 내 말귀를 알아듣는 것 같아 다행이구나. 이러시며 자리에서 가방을 챙겨 나갈 채비를 하시더군요. 저는 잠깐의 텀을 두고 있다가 어머니가 일어나려는 순간에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제가 사실 건물주는 아니지만 건물주 딸이거든요. 아줌마는 오늘 곧 건물주 될 며느리감을 놓치신 거네요. 그러자 예비시모가 흠칫하며 동작을 멈추는 게 보였습니다. 난데없는 얘기는 무슨 말이니? 쓸데없는 말이나 한번 던져보자는 거야. 쓸데없는 말이라뇨. 제가 편의점에서 일하는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셨나 본데 설마 월세 내면서 사업한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하긴 이런 건 제가 남자친구한테도 말 안 했으니까 모르셨겠죠. 저기 길 건너 편의점 보이시죠? 그 상가 건물이 저희 아빠 소유거든요. 제일 꼭대기가 우리 집이고요. 저 형제자매 없는 외동딸이라 나중에 전부 물려받을 생각하고 아빠 건물에서 장사 시작한 거였어요. 장사치 집안이랑은 인연 맺고 싶지 않다는 건 유감이네요. 저희 부모님께는 결혼 얘기 없었던 걸로 하자고 바로 말씀드릴게요. 안녕히 가세요. 이번에는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예비시모보다 먼저 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서는 제 팔뚝은 남자친구 엄마가 벼랑감 붙잡고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 얘, 너 지금 한 말이 사실이야. 저기 저 건물이 네 아버지 건물이라고. 네, 그런데요.
건물주 딸이라고 하니까 설마 마음이 바뀌신 건 아니죠? 먼저 헤어지라고 하신 건 아줌마예요. 저는 그 말 따르겠다고 했고요. 아이, 성질머리 있는 건 알았지만 내가 쉬운 소리 좀 했다고 아줌마가 뭐니? 예. 너는 왜 음흉하게 그런 거 우리 집에 말도 안 한 거야? 우리가 그거 미리 알았으면 너한테 뭐 파락이라도 할 것 같아서 그런 거야. 아니요. 어차피 상견 낼 때 알게 되실 거고 그게 중요하다 생각 안 했어요. 예비시댁이 결혼 전부터 건물주 딸이라고 자랑부터 할 일은 아니잖아요. 할 말 다 하셨으면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저는 어벙벙한 얼굴로 서 있는 남자친구 엄마를 그대로 놔두고 나와버렸습니다. 우리 부모님께는 결혼 안 하겠다고 전부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예상외로 모두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심지어 저보고 잘 선택했다며 격려까지 해주셨습니다. 생각보다 부모님께 털어놓는 건 쉬웠습니다. 엄마가 하는 말이 이혼이 어렵지 파혼이 어렵겠니? 네가 고민 많이 하고 걱정한 거니 엄마는 말릴 생각 없어. 엄마는 네 남자친구 하나 보고 결혼 허락한 거지 그 집 신부가 너한테 그런 줄 알았으면 진작에 말렸다. 그런 거 다 참고 결혼하면 나중에 너만 마음고생해. 이상한 집안하고는 처음부터 안 엮여린 게 최선이다. 뭐? 장사치 집안? 참나. 그 집안은 뭐 양반 집안이라도 된다든? 내 살다 별 이상한 꼴은 다 본다. 어디 양반집 교수 잘 찾아서 아들 장가 보내라 해라. 엄마는 나 빨리 결혼하라고 그랬는데 서운하지 않아? 예. 제대로 된 집안인 줄 알았지. 그런 막대 먹은 시모가 버티고 있는 줄 알았겠어? 너는 그런 거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알았으면 너 처음부터 아예 만나지도 못하게 했을 거야. 어쨌든 이제 다 알았으니 됐다. 상견례고 뭐고 다 없었던 걸로 하고 너도 마음 정리 잘해.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남자친구에게도 두 말 안 하고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제가 예상했던 반응이 오더군요. 남자친구는 이미 자기 엄마에게 얘기를 들었던 모양이에요. 평일인데 출근도 마다하고 제가 일하는 편의점까지 와서 저한테 싹싹 빌었습니다. 민희야, 우리 엄마가 너 따로 찾아왔었다며? 나한테 미리 말을 했었어야지 왜 너 혼자 나간 거야? 내가 알았으면 당연히 네 편 해줬을 텐데 우리 엄마가 너한테 실수한 것 같다고 우리 둘이 알아서 결혼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더라. 뭔가 잘못 전달된 것 같은데 너네 엄마 나한테 와서 헤어지라고 하고 가셨어. 나는 그 말에 따르겠다고 말씀드린 거고. 갑자기 태도가 달라진 이유가 뭐야? 혹시 내가 건물주 딸이라니까 아차 싶어서 그러신 건가? 그게 아니라면 이유가 없잖아. 네 엄마 나 처음부터 계속 맘에 안 들어했던 거 잘 알 테고 말이야. 야, 너 왜 말을 그렇게 하고 그래? 나는 그런 거 모르고도 너 3년을 만났어. 어쨌든 우리 엄마가 말실수했다고 하시잖아. 너 우리 엄마 때문에 설마 나랑 헤어지겠다는 거야. 우리 사이에 큰 문제가 뭐가 있다고 이렇게 헤어지는데. 내가 장담할게. 다신 이런 일 생기지도 않겠지만 우리 엄마가 너한테 또 이렇게 하면 엄마 안 볼 각오하고 무조건 네 편 해줄 거야. 남자친구가 이렇게 말하는데 콧방귀만 나오더군요. 내가 왜 보장도 안 되는 무시와 모멸감을 또 겪을 각오를 하고 너를 만나야 하는 건데. 나는 싫어. 그렇게 내 편 해줄 거였으면 이런 일 생기기 전에 미리 확실히 내 편 돼서 막아줬어야 하는 거 아니니. 네가 포지션이 애매하니까 네 엄마도 나를 함부로 대하는 거야. 알겠어? 다음에 여자 만날 때는 절대 그러지 마라. 나는 더 이상 할 말 없어. 제가 단호히 거절하자 남자친구는 여러 번 사정사정했습니다. 가게 일에 방해가 되기까지 해서 제가 아빠를 부르겠다고 하니 그제야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예비시모가 집요하게 전화를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피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라 확실히 말해두려고 전화를 받았더니 저한테 하는 첫 마디가 미안하다네요. 예, 내가 말실수한 건 미안하다. 결혼을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 하는 건데 내 생각이 짧았어. 우리 아들은 너 아니면 결혼 안 한다고 하잖아. 내가 앞으로는 이러쿵저러쿵 관여하지 않을 테니까
니들이 알아서 준비하렴. 너 설마 3년 사귄 사람하고 이렇게 헤어질 건 아니지? 저는 이미 부모님께도 다 말씀드렸어요. 지금 와서 제가 어떻게 결혼을 다시 한다고 하겠어요? 그럴 마음도 없고요. 아줌마도 저 포기하세요. 장사하는 집 말고 공무원이나 교사 며느리 얻으시면 되겠네요. 아유, 얘는 그깟 공무원이 무슨 대수라고 잘난 것도 없는데 내가 실없이 말을 했다. 예. 그냥 아들 가진 엄마가 한번 잘난 척했다 생각하고 눈 딱 감고 넘어가 줄 수는 없겠니? 우리 아들이 너랑 헤어질 것 같다고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 폐인처럼 있는 게 저러다 큰일 나지 싶어서 그래. 네가 한번 넘어가 주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시 결혼 준비하면 되는 거잖니. 언제는 공무원이 무슨 큰 벼슬이라도 되는 양 잘난 척을 했으면서 제가 건물주 딸이라는 거 알고 태도가 저렇게 돌변을 하네요. 그 시커먼 속이 뻔히 보여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줌마, 이미 아줌마 입에서 아들이랑 더 사이 갈라놓은 건데 이제 와서 그러고 싶으세요? 가만히 있었으면 제가 물려받을 재산 그거 다 아들 거 될 수 있었는데 너무 아까우신가 봐요. 저한테 이렇게 사정까지 하는 거 보니 돈이 참 무섭긴 한가 보네요. 저는 대개 아들 다시 만날 생각 전혀 없어요. 저도 한 달에 200도 못 버는 공무원 남편보다는 사업해서 월 1000만 원 버는 남편감 만나려고요. 아줌마네 집안은 오늘 이후로 제 인생에서 꺼져주셨으면 해요. 앞으로 저 귀찮게 하면 그때는 집안 싸움 될 거라는 거 똑똑히 알아두세요. 확실히 제 뜻을 전달하고 그 집안과는 3년간의 인연을 끝내버렸습니다. 그 이후 남자친구 놈은 몇 번 더 질척거리다가 결국 친정아빠에게 혼쭐 나고 더 이상은 찾아오는 일이 없었습니다. 뭐 언젠가는 적당히 자기랑 비슷한 여자 만나서 결혼하겠죠. 솔직히 저도 아무렇지 않다면 거짓말이긴 합니다. 3년의 시간 동안 좋은 추억도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연애랑 결혼은 다르긴 한가 봐요. 연애 때는 서로 좋고 콩깍지가 씌어진 채라 사소한 것도 둘이 풀고 넘어가면 그만이었는데 결혼이라는 현실 앞에서는 그렇게 마음이 풀리지 않더라고요. 특히 내 부모까지 건드려 상처를 받고 나서는 3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상대방에게 정이 떨어지더군요. 그게 참 신기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 전혀 미련이 남지 않은 게요. 아마 연애하는 동안 남자친구에게 내가 할 만큼 최선을 다해서 더 그런 것도 같아요. 확실한 건 남자친구는 앞으로 저 같은 여자는 절대 못 만날 거라는 겁니다. 자기한테 잘했고 능력도 있는 여자를 무슨 수로 만나겠어요? 뒤늦게 주제 파악하고 그 사람 엄마도 태도 돌변한 거죠.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 돌이켜보면 그분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러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자기 아들이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니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직업을 가진 며느리는 탐탁지 않으셨겠죠. 만약 반대였다면 어땠을까 상상해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역지사지로 생각해봐도 저희 부모님들은 그런 상황에서 예비사위에게 직업과 집안을 운운하며 결혼을 반대하지는 않으셨을 게 확실합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시댁 식구들과의 갈등으로 고민하는 예비 신부들이 의외로 많을 겁니다.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예단 예물 등 혼수 문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비일비재하고요. 심지어 신혼집 마련 과정에서 양가 부모님 사이에 불화가 생기기도 하지요. 물론 서로 사랑해서 평생을 함께 하기로 약속한 사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문제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혹시라도 현재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 부모님이나 가족 구성원 누군가가 상식 밖의 행동을 하거나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물론 가족 안에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 가정사이기 때문에 밖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상대방의 가족 구성원이 되기 직전에 이상한 점을 알아챘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결혼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한 번 더 믿어보고 결혼하겠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요. 만약 그렇게 결혼한다면 나중에는 더 힘들게 이혼할 수도 있다는 거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결혼 앞둔 미혼분들이
저 같은 일은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 사연을 보낸 거고요. 부디 다른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 파혼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리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